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건아우직입니다. 지금 용인 현장에 시공되는 그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골조가 끝난 상태에서 전기 배관, 설비 배관, 그리고 전열 교환기 배관까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외기에 접한 외벽 지붕으로 단열재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변 방습지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과정은 지금 방통 몰탈 타설을 준비하기 위한 단열재 시공 중에 있는 날이고요. 단열재가 깔리기 전에 가려지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시공된 상태를 좀 쭉 둘러보실 텐데요. 이렇게 천정으로는 전열 교환기 배관과 전기 배관도 이렇게 보이고요. 바닥에는 지금 기초 상태의 라카로 지금 조명 위치들이 좀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기초면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것이, 기초면에 기계 미장을 좀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양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측면으로 방통 높이에 맞춰서 지금 하판이 시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측면 완충제가 시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변 방습지의 연속성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미를 위한 이 가변 방습지는 기초면부터 지붕 위까지 끊김없이 연속성을 띄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끊김이 없어야 되고 접착이 돼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첫 번째 접착 부위가 이렇게 기초면에 해당하는데요. 가변 방습지가 지금 기초면에 한 50mm, 5cm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실리콘 접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리콘은 일반 실리콘은 아니고요. 접착용으로 전용으로 나온 자재의 실리콘이고요. 지금 이 접착을 해 놓은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지금 지난 상태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끈적거림을 유지하고 이렇게 접착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떨어지지 않게 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면에 완벽하게 이렇게 실리콘이 끊김없이 접착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접착돼서 올라온 가변 방습지는 벽체에 쭉 연속되어서 이렇게 테이핑, 중간 이음 부분 테이핑까지 되어서 쭉 올라가면서 저기 천정장선에서 한번 끊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정장선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골조 시공할 때 미리 1층과 2층 장선 사이에 이렇게 미리 조각을 삽입을 해 놓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삽입된 조각과 다시 한번 테이핑으로 연속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닥부터 지붕까지 끊김없이 연속된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안쪽에 스터드 사이사이에 셀룰로즈 단열재가 지금 빵빵하게 분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릴 기밀 과정인데요. 이렇게 기밀 방습을 했지만 실내에서 실외로 관통되는 배관들이 있습니다. 전기 배관, 설비 배관, 공조 배관, 가스 배관, 에어컨 배관 등등의 배관들이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관통 부위들은 이렇게 전용 고무 가스켓을 이용하여서 기밀 전용 자재인데요. 활용하여서 이렇게 배관을 관통시켜서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전용 가스켓, 고무 가스켓은 다시 한번 테이핑으로 방습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배관 부위도 틈새가 없도록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용 자재가 없다면 테이프로 대체를 할 수 있으나 테이프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전용 자재를 써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주방 후드 자리인데요. 후드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PVC 파이프가 전용 가스켓을 활용하여서 지금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선관의 기밀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로 관통된 CD관 같은 경우에는 CD관과 방습지 사이에 이렇게 기밀층을 전용 기밀 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핑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CD관 사이로 습기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고무 마개를 이용하여서 CD관을 이렇게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용 전선관 캡이라고 하는데, 이 캡은 관통된 CD관 외측, 내측 양쪽에 다 시공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내측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CD관 속으로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먼저 막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데요. 지금 이 현장에는 독일식 3중 유리 브랜드는 캐멀링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창호용 이렇게 전용 기밀 테이프가 내부용 외부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부용 테이프가 창호 프레임에 이렇게 테이프로 완벽하게 접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접착된 테이프는 다시 가변 방습지와 이렇게 테이핑으로 또 접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호용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쭉 전체가 이렇게 끊김없이 이음부 없이 쭉 연속돼서 시공이 돼야 되는데요. 한 바퀴를 돌게 되면 결국 한 곳에서는 접합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접합된 부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테이프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끊김없는 기밀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1층 화장실입니다. 1층 화장실도 2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멤브레인 시트 방수가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트 방수 위로 오늘 방통 타설 준비를 위한 이렇게 측면 안충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 안충제는 지금 레벨에 맞춰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레벨 선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방통 미장하실 때 이거에 맞춰서 깔끔하게 미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배수관은 이렇게 이중 배수가 될 수 있도록 PVC가 절단되어서 이렇게 메인 배수층이 이렇게 시트 방수가 접착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트 방수까지 침투되는, 방수층까지 침투되는 수분은 이 메인 배수로 빠져나가서 이중 배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메인 드레인 배수구가 기능을 조금 저하되게, 틈이 너무 작거나 막히거나 해서 저하되는 것을 대비하여서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배수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수구는
실제 마감해서 쓰여지는 배수구는 아니고 3호래층에 가려져서 타일 마감에서는 가려지는 배수구로서 방수층까지 침투되는 3호래층을 뚫고 들어가는 수분들이 이곳으로도 배출될 수 있게 또 하나의 배수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 수도 배관인데요. 저 뒤편 보일러실에서부터 메인 분배기를 활용하여서 각 메인 화장실, 주방, 세탁실 등등으로 병렬로 메인 배관이 연결이 되고요. 이 속에는 지금 수도 에이콘 PB 배관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분배기를 통해서 들어온 주 배관이 있고요. 그 배관은 이렇게 수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옆 기구로 다시 한번 가게 되고요. 옆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기에서는 각 실별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고 각 욕실에 인접한 기구끼리는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 인접한 경로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겼을 땐 이곳을 풀어서 이 배관을 빼내면 교체를 할 수 있고 보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보이는 저 제품이 중력식 댐퍼입니다. 역풍 방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 댐퍼가 외부에서 부는 바람은 막히도록 되어 있고 실내에서 나가는 바람은 열리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약간 위쪽이 기울어져 있어서 중력식으로 제가 지금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실리콘 재질의 그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서 시연 영상을 보면 사진을 보면 저거에 물을 담아도 물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밀폐력이 좋고요. 이렇게 굉장히 약한 힘으로도 실내 측에서 외측으로 나가는 바람은 굉장히 약한 힘에도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댐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화장실 같은 욕실 팬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기계식을 활용하여 전동 댐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방 댐퍼의 경우에는 전동 댐퍼보다는 이렇게 자중식 댐퍼를 써주는 게 실내에 기밀에 의한 양압이 꽉 걸려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이런 공간들이 좀 있어 줌으로써 현관문을 닫거나 할 때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양압이 걸렸을 때 조금씩 이런 부분들로 빠져나가게끔 해서 양압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역으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힘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중식 댐퍼를 쓰고 그 자중식 댐퍼도 플라스틱 계열은 아무래도 틈새가 좀 있게 마련인데 이거는 실리콘 재질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통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2층에서도 골조 때 미리 삽입해 놓은 가변 방습지를 단열재를 시공한 후에 신규로 설치된 가변 방습지와 이렇게 테이핑으로 연속을 시켜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 준비는 2층 바닥 합판에 PE 필름을 깔았고요. 이 PE 필름은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0.08 이상, 지금 이 현장에는 0.1mm의 비닐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0.1mm의 비닐을 벽면까지 이렇게 방통 수위 이상 되도록 접어 올려서 이렇게 고정하고
그리고 측면 완충제를 지금 방통 높이선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단열재를 붙이고 엑셀을 깐 뒤에 방통 몰타를 이 수위에 맞춰서 레벨선에 맞춰서 타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곳의 그 작업 상황을 보시면 2층이고요. 2층에 방통을 위한 단열재 50mm가 좀 깔려 있는 상태고, 측면 완충제 그 100mm 부분에서 나머지 50mm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이를 기준으로 방통 몰타를 치게 될 거고요. 타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평을 완벽하게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PE 필름을 비닐을 깔고 있는데요. 이 PE 필름은 이 단열재 하부에 깔려 있는 비닐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될 비닐인데요. 이것은 단열재와 방통 몰탈이 서로 분리가 되도록 해주는 분리층 PE 필름입니다. 이 비닐을 깔아줌으로써 몰탈과 단열재를 분리시켜서 서로 수축 팽창의 대응이, 신축 개수가 서로 다른으로 대응이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주로 좋은 난방을 위주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엑셀 12mm가 200mm 간격으로 좀 깔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벽체 시공되어 있는 가변 방습지가 저 위에 천정장선에서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천정장선 쪽으로 미리 골조 당시에 삽입해 놓은 가변 방습지를 끼워 놓고 그거랑 연결된 모습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이 미리 삽입된 가변 방습지는 이 실링 장선, 천정 장선을 넘어가서 위에 지붕과 연속된 모습을 또 영상으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 집의 그 박공 수옥인데요. 지금 합판이 쳐져 있긴 합니다만 거주하는 다락으로 사용할 예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관과 기밀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합판을 시공한 측면, 그리고 향후에 건축주님께서 이곳 접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공간을 좀 창고로 쓰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2층에 공조 배관 시설되어 있는 배관 라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곳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시나 기밀 방습층인데요. 이곳에서도 2층 벽체를 타고 올라온 기밀 방습층이 골조 공사 때 미리 저렇게 삽입되어 있는 기밀 방습지를 단열 시공이 끝난 후에 시공된 방습층과 이렇게 테이핑으로 연결해서 또 끊김없이 연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방습층은 전체 용마루 부분까지도 끊김이 없이 이렇게 연속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대 측면에서도 아래층 벽체에서 올라온 삽입되어 있던 방습지와 다시 테이핑으로 연결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초부터 지붕까지 이렇게 한 곳도 끊김이 없게 이렇게 연속된 시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릿지를 받치기 위한 기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둥 역시 상단부 이 목재 부분에서 후시공하게 되면 방습지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둥을 받칠
골조 당시 기둥을 받칠 때부터 미리 조각을 시공을 해놓고 후차적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활용하여서 그 조각을 연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지붕 속 단열은 벽체와 마찬가지로 셀룰로즈가 충진이 되어 있고요. 2x12, 즉 285mm 정도의 두께의 2x4가 가로로, 그러니까 38mm가 더 플러스 되어서 총 한 320mm 정도 셀룰로즈가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 물론 그 석가래와 가로상은 서로 수직으로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열교를 피하고 점형 열교로 바꿀 수 있는 크로스, 지금 이 선처럼 크로스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목재끼리 점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열교가 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단열층을 두껍게 함과 동시에 열교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